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4월 8일 목요일 인사드립니다. 자, 어제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국민의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오세훈 57.50 대 박영천 39.18, 박형준 62.67 대 김영춘 34.42, 상당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특히 이 부산에서는 거의 더블 스코어로 박형준 후보가 이겼습니다. 자, 3위는 이 서울에서는 허경영 후보가 차지했습니다. 7번째 선거에 나섰죠. 허경영 후보가 1% 벽을 넘었습니다. 5만 표 이상을 얻어서 1.07% 허경영 후보. 선거 구호가 참 특이했죠.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습니다. 그 말이 딱 와닿았습니다. 자, 이 부산에서는 3위를 누가 했을까요? 정규재 후보가 했습니다. 보수 농객이죠.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단독 인터뷰를 해서 그 화제를 모았던 정규재 후보가 역시 1% 100을 넘었습니다. 1.06%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번 선거를 두고 여러 가지 이 평가들이 많지만 그 평가들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시면은 그대로 다 나올 것 같습니다. 조간신문 일면 톱 제목을 보시면은 거의 다양하지만 결국은 정권 심판했다. 여기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 언론도 그렇고 진보 성향 언론도 그렇고 문재인 정권의 무능, 또 독선, 독주, 폭정, 반칙과 특권, 불공정, 불의 이런 것을 심판을 했다는 겁니다. 조선일보 일면톱 보시면은 41대 0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41대 0. 분노한 민심이 정권을 심판했다. 분노한 민심이 정권을 심판한 것이다. 그냥 단순한 지방 보궐선거가 아니다. 정권 심판 선거였다는 겁니다. 41대 0은 뭐냐면 서울의 구가 25개 있죠. 25개에서 모두 오세훈이 승리를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보수당이 강세라는 강남 3구 외에도 모든 25개 선거구 전체에서 오세훈이 이겼고 부산에서도 16개 구가 있는데 그 구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박형준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41대 0이라는 표현이 가능한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 지방선거 때 2018년 지방선거 때는 서울의 경우에 24대 1이었죠. 24개 구청이 민주당에 돌아가고 단 하나 서초구만 조원희 구청장이 당선된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 선거에서 41대 0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서울시장 오세훈, 부산시장 박형준이 전 지역에서 승리를 거뒀다. 총선 1년 만에 뒤바뀐 민심, 내로남불 정권에 경고를 했다. 총선 1년 전 총선 때 서울의 경우에 41대 8이었죠.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완전히 1년 만에 민심이 바뀌었습니다. 중앙일보도 정권을 심판했다. 서울이 뒤집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옆에 그림을 보시면은 하나는 2018년 지방선거 때 여야 5세 지역, 하나는 이번 선거 때 여야 5세 지역입니다. 지방선거 때 여야 5세 지역은 3개 구를 빼고 전부 민주당이 파란색이죠. 민주당이 다 독식을 했죠.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바뀌어서 오세훈 후보, 국민의힘이 독점을 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때 박원순이 우세한 지역이 22개였고 그 구청 기준으로 김문수, 안철수 후보가 우세했던 지역이 3곳 22대 3이었는데 이번에는 25대 1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5년 만에 전국 선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권의 이중성의 민심이 폭발한 것이다. 자, 이 그림은 이 조선일보에도 같이 나옵니다. 서울이 뒤집혔다. 2030도, 강북도, 중도층도 우선 선택했다. 자, 파란색으로만 돼 있고 세 개 구만 빨개졌는데 그것이 모두 빨간색으로 변했습니다. 2018년에 비해서 한 3년 정도 그 기간에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때 2018년 선거 때는 용산과 서초, 강남에서만 야당이 이겼죠. 그런데 이번에는 전 25개 모두 야당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동아일보는 부동산 분노가 정부 여당을 심판했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를 했습니다. 부동산 LH 사태, 그리고 집값 폭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이었죠.
자, 진보 성향 신문입니다. 한겨레 신문은 여당 참패, 그리고 무섭게 돌아선 민심이 돌아섰다. 그 정권 심판 이런 표현은 그래도 안 씁니다. 진보 성향 언론이라서 정권 심판이 아니고 그냥 여당 참패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결국 1년 후에 대통령 선거에서는 또 어쨌든 정권 심판론이 또 쟁점이 되겠죠. 국민의힘이 대선 1년 앞두고 여권 견제를 할 동력을 얻었다. 여권을 견제할 정도의 동력을 얻었다. 뭐 정권 심판이라고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를 계기로 20대 총선 이래 전국 선거 4연패의 흐름을 끊고 대선을 1년 앞둔 중요한 시점에 지지층 재건과 여권 경제의 동력을 갖췄다. 이 정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도 정권 심판이 아니고 여당 참패, 무능 오만 여당 참패, 민심은 메스웠다고 하면서도 여당이 진 거다. 선거에서 뭐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좀 들어가 있죠. 문재인 정권의 그런 폭정, 반칙과 특권, 여기에 대한 심판인데 슬쩍 그것을 비켜갑니다. 투표율이 55% 역대 최고였다. LH 사태, 전임 시장 성범죄, 정권 심판이라는 말에 한마디 들어가네요. 정권 심판에 문 대통령 레임덕 우려, 여당 5년 만에 패배, 폭풍 클 듯, 야권은 세력 확장 재편 예상 이렇게 합니다. 자, 부산에서 거의 더블 스코어 차이로 선거가 끝났죠. 선거가 끝났는데 이 민심 레드 카드를 들다. 부산일보 기사입니다. 민심이 레드 카드를 들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레드 카드를 들었다는 것이죠. 부산은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입니다. 조국 사태를 일으킨 조국의 고향이기도 하죠. 그런데 부산 민심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레드 카드를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1, 2도시 수장을 새로 뽑은 이번 선거는 11개월 앞으로 다가온 차기 대선의 전초전으로 여겨졌다는 점에서 여야 내부의 권력구도, 대선 경쟁 등 향후 전국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그리고 한국 경제는 부산 출신 대통령이 실망만 안겼다. 그래서 부산시장 선거에서 더블 스코어로 야당에 패배를 했다. 부산 출신이면서 이번에 부산에 뭐 총력을 쏟았죠. 뭐 가덕도 신공항, 뭐 메가시티, 그리고 또 박형준 후보의 뭐 LCT 특혜 분양 의혹 모든 총력을 쏟았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부산 경제도 달라진 게 없다. 총선 때 벌써 민심이 돌아섰었다. 총선 때가 20대 총선보다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더 선전을 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야당이 다시 3년 만에 부산시장도 탈환을 했습니다. 영남일보는 촛불을 들었던 민심이 이번에는 매를 들었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권에 분노했고 문재인 레임덕은 불가피해졌다. 레임덕 정도가 아니고 이 정도 되면은 영이 안 먹힙니다. 거의 식물 정권으로 추락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도 이 차별화, 엄청난 차별화에 나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은 지금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실 지금 민주당은 패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번 선거가 두 가지 선거가 서울시장 박원순, 부산시장 오거돈의 성추문에서 비롯됐죠. 그런 사안 같으면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서. 민주당은 원래 당헌 당규에. 근데 당헌 당규를 다 바꿔서 후보를 냈죠. 내면서 승부수를 걸었는데 차라리 지금 생각하면 그때 민주당이 아예 우리가 잘못했다. 후보를 내지 않고 그냥 국민의힘이 그냥 독차지하도록 했으면 아마 이런 정권 심판이라는 이런 의미까지는 부여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뭐 레임덕 이것도 좀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는데 어쨌든 그때 자기 대선 후보였던 이낙연 당 대표가 밀어붙였고, 물론 그 배후에는 친문 세력이 있죠. 친문 핵심 세력이 다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낙연이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낙연 책임론, 친문 책임론 이런 것이 지금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총선 1년 만에 한국일보 보시면 총선 1년 만에 180도 바뀐 민심, 대선 레이스 1년 남았는데 시계 제로다. 지금부터 전국은 재보선 전국에서 일단 마무리가 됐고 본격적으로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선 전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 정계 개편이 일어나게 돼 있죠. 자, 우선 이 한글보 보시면은 보선은 끝났고 대권 경쟁 예열됐다. 그런데 총선 이후 4.15 총선 이후 1년 만에 민심이 180도 바뀌었는데, 자, 앞으로 1년 또 남은 대선 1년 민심이 어떻게 움직일까? 지금 감히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레임덕에 들어가겠지만은 야당이 어떤 모습을 갖추고 이합집산이 되면서 특히 윤석열이 지금 나올 거기 때문에 윤석열이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면 어떤 모습으로 갖출 것이냐, 제3지대로 윤석열이 갈 것이냐, 국민의힘으로 갈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시면은 일단 여당을 먼저 살펴보면, 자기 대권 구도에서 여당을 살펴보면은 동아일보는 충격의 여건, 대권 레이스도 안개 속이고 제3후보론 부상 가능성이 있다. 자, 원래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이 대선 경쟁을 벌였는데 최근 들어서 이재명이 쭉 앞서가고 있죠. 이낙연은 또 특히 이번 선거 총괄 지휘를 했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서 대선 주자권에서 아예 탈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이 일단 1강이죠. 그런데 그 꼴을 정권에서 그냥 보지 않겠죠. 본인 사람들을 내세우려고 하겠죠. 그것이 제3후보론입니다. 여당 내부에서는 선거이권 이낙연 위기, 대선 경쟁 참전 여부 고심할 수도 있다. 아예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경선에. 20% 지지율, 이재명이 쏠림 가능성이 있는데 당내 제3후보론이 힘을 받을 수도 있다. 친문 진영에서 누굴 내세울 거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세균부터 임종석 이야기도 나오고 또 유시민 이야기도 나오고 심지어 여기 이 기사에도 나왔지만 김경수 경남지사 드루킹 사건에 연루돼서 2심까지 유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남겨두고 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을 웅정해서 어떻게든 무죄를 만들어서 김경수를 친문 적자로 대선에 내세울 것이다. 그런 분석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도 이 여권 사정을 전하면서 1강 체제 구치려는 이재명, 패배 책임론 이낙연, 이렇게 나오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있죠. 그 밑에는 지지율이 지금 같이 적혀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입니다. 이재명이 24, 이낙연이 10, 정세균이 2. 자, 한 사람 그 끝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있는데 지지율에서는 아직 뚜렷한 수치가 기록이 안 되고 있지만 추미애도 최근 들어서 자기 대권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발 무거워진 여권 대선 주자들, 이낙연은 공천 강행을 해서 명분 실리 다 잃어버렸다. 이재명은 당 참패했기 때문에 본선에서는 악재로 이것도 작용할 것이다. 정세균 곧 총리직 내놓고 출사표를 던진다. 추미애는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제3의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 8면 보시면은 이제는 대선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당은 이재명 우세, 그런데 친문 후보 누굴까? 야당은 윤석열 강세, 경쟁 후보 뜰까? 전부 다들 지금 주목은 여권에서는 이재명, 야권에서는 윤석열인데 그 주변에 어떤 변수가 될지 여기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권 대선 경쟁 구도는 선거 지휘한 이낙연 책임론에 휘말렸고 당분간 이재명 독주 가능성이 있는데 정세균이 레이스 띄워줄 수도 있고 반 이재명 정서를 갖고 있는 친문에서 제3후보를 물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야권에서는 국민의힘 이번 선거 압승으로 윤석열을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졌다.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졌다.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안철수는 당분간 야권 재편에 집중할 것 같고 유승민, 원희룡, 홍준표도 도전장을 쏙쏙 내밀고 있다. 자, 지금부터 윤석열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봄이 왔다. 쪽지 받은 윤석열, 중앙일보입니다. 합당 나서는 안철수. 봄이 왔다. 쪽지 받은 윤석열. 이것은 윤석열이 그런 쪽지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에도 지금 봄이 찾아왔다. 이번 보선 승리로 국민의힘에도 봄이 찾아왔으니 들어오라. 이런 메시지가 지금부터 나갈 거라는 겁니다. 안철수는 이번 재보선 통해서 상당한 가치를 좀 평가를 받았죠. 그래서 안철수는 어차피 국민의힘과 합당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합당 논의에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합당 시점이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마치고 새 지도부가 들어서고 나서 하느냐, 그 전에 하느냐인데 지금 여러 가지 분석 중에는 안철수가 조기에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당대표 선거에부터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당대표 선거를 해서 지금 당권 대권 분리를 해서 당대표는 대선에 도전하기가 어려운데 그것을 그 조항을 없애버려서 당대표도 자기 대선 주자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을 해서 안철수가 뛰어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주해진 야권 대선 주자들 윤석열에게 야당 의원이 함께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고 안철수는 합당 후 당대표 출마설도 돌고 있다. 그리고 홍준표, 김종인 나가면은 김종인하고 아주 안 좋죠. 김종인 나가면 복당 신청할 거다. 유승민은 집단 지도 체제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본격적인 레임덕에 들어갈 거죠. 들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대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되는데 관심의 초점, 범야권의 윤석열 어떻게 할 것이냐, 윤석열 등판 시기, 방식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부터 관심의 대상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 압승을 했죠. 그전과는 좀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국민의힘이 워낙 지리멸렬하고 또 윤석열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의 주축인 구정권, 보수정권을 겨냥해서 수사를 한 적이 있고 적폐몰이 수사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당장 국민의힘에는 들어가지 않고 제3지대에 머물다가 어느 순간에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후보 단일화를 하든 통합을 하든 할 것이다. 그것이 일반적인 시나리오였죠. 제3지대론입니다. 그런데 이번 재보선 결과 국민의힘이 봄이 찾아왔죠. 상당한 이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국민의힘이 갑의 입장에서 윤석열에게 우리에게 들어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이 윤석열의 가치가 어떻게 보면은 재보선 전보다는 약간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안철수도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철수 같은 경우는 그 원조 신드롬을 일으킨 안철수 현상, 10년 전에 지금의 윤석열 현상처럼 그런 현상을 일으킨 그 당사자이기 때문에 합당 후에 어떤 유력한 자기 대권 주자로 부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역시도 윤석열에게는 지금은 불리한 그런 상황이죠. 어쨌든 이 중도 확장성 측면에서는 윤석열 못지않게 안철수도 이번에 좀 저력을 가세를 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안철수가 주도를 하게 되면은 외연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윤석열과도 비슷한 점이긴 한데 그것이 거꾸로 생각하면은 윤석열에게는 윤석열의 대체제가 범야권 안에서 한 사람 나타났다 이렇게도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지금 상당히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과연 제3지대에 먼저 들어갈까 아니면 국민의힘에 바로 입당할까. 근데 제3지대가 상당히 좁아져 버렸죠. 입지가 좁아져 버렸습니다. 거대 그 야당, 제1야당이 힘이 커졌고 여당도 지금부터는 정면 대결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잘못하면 제3지대는 끼어버려서 꼼짝달싹 못하는 안철수가 몇 번 그런 경험을 했죠. 그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3의 주자로 남아있다가는 여당, 야당 사이에 끼어서 제3등 하는 주자, 3등 하는 주자 그렇게 돼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은 더구나 지금 앞으로 자강론, 우리 스스로 힘을 키우자 이런 움직임이 막 일어나면은 윤석열은 윤석열대로 따로 밖에 있게 되면은 내부의 자기 대권 주자들이 지지율이 올라갈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의 썰물은 그만큼 더 낮아지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윤석열이 어떻게 할지가 관건입니다. 보수 정권 이 수사를 했던 윤석열에게 굳이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국민의힘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윤석열은 상당히 어려워지죠. 관건은 민심인데 민심에 따라서 윤석열이 계속 지지율을 유지를 하면은 또 윤석열의 가치가 그대로 있겠지만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혹은 제3지대에서 조용히 있는 상황에서 과연 지지율이 유지될까 그 부분이 윤석열에게는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을 보면은 재보선 이후에 윤석열의 선택지는 많이 좁아졌습니다. 좁아졌고 국민의힘은 힘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자 지금 윤석열은 제3지대보다는 국민의힘에 직접 들어가는 것이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것이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YS 모델처럼
호랑이 굴로 들어가서 왕이 되는 것이 얼마 남지 않은 대선에 도전해서 대권을 쟁취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이 아마 어제 재보선 결과가 윤석열에게 주는 교훈일 수도 있습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